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혈관을 맑게 하고 두뇌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한 줌씩 정성껏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전혀 문제없던 최고의 영양 간식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신장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맹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강력하게 경고해드릴 5가지 최악의 견과류는 60대 이후에 잘못 드시면 신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를 급격히 손상시키고 요로결석이나 만성적인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신장 여과기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이끌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습관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어제 저녁 무심코 씹어먹은 그 고소한 견과류가 밤새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신장력과 기능은 소리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친 신장에 무심코 털어넣은 특정 견과류 한 줌은 엄청난 양의 칼륨과 인, 그리고 수산염을 뿜어내어 신장을 쉴 새 없이 혹사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가 매일같이 나타나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고 슬프게도 현재의 거대한 의료 시스템은 일상적인 식습관을 통한 자연적인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후에 비싼 치료와 고통스러운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차가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의 힘으로 신장을 지키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주방에서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최악의 견과류 5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세포를 부드럽게 씻어내고 자연 치유를 돕는 기적의 견과류 5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매일 가족의 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식탁 위에 견과류를 올려두고 챙겨 드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매일 견과류 한 줌을 무심코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적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소중한 신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우리 함께 눈으로 확인하고 오늘 당장 그 위험천만한 습관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기적의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가족의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정성껏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강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매일 먹는 친숙한 식품이 신장을 심각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면 도대체 왜 병원에서는 건강검진을 할 때 이런 중요한 사실을 미리 경고해주지 않는 걸까요?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많은 전문가들은 견과류를 조심하라고 단 한 번도 신신당부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재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현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넘쳐나고 길어야 3분 남짓한 짧은 진료 시간 동안 의사가 환자의 매일매일 식단과 주방에 보관 중인 견과류의 종류까지 세세하게 묻고 따질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거대한 병원 시스템은 환자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밥상머리에서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보다 이미 신장이 망가지고 기계의 의존에 피를 걸러내야 할 정도로 병이 깊어졌을 때 비싼 약을 처방하고 복잡한 치료를 진행하는 데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익을 내야 유지되는 거대한 조직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주방 습관까지 고쳐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밥이 곧 보약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 보약이 맹독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의료계는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익 집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자연의 힘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몸을 스스로 낫게 하는 자연치유의 진실만을 묵묵히 연구해 왔습니다. 제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이 비싼 병원비로 고통받지 않고 평생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3분 동안 듣지 못했던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진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병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불청객이지만 우리가 먹는 것을 조금만 지혜롭게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주방에 숨어있는 신장 파괴자 즉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견과류 5가지를 하나씩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정보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장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방 속 숨은 암살자 최악의 견과류 5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과 마주 앉아 있는 3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생생하고 소름 돋는 진실들입니다. 내 몸을 살리려고 먹었던 음식이 어떻게 내 몸을 찌르는 칼이 되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항암 효과와 노화 방지의 기적이라고 극찬을 받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방송을 보시고 건강을 챙기려는 간절한 마음에 대량으로 구매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알씩 덥석덥석 씹어 드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브라질 너트에는 셀레늄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60세가 넘어 노화가 진행된 지친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돌변하는 이유입니다. 하루에 한 알 정도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세 알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 과도한 셀레늄을 처리 불가능한 중금속 폐기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쓰레기 처리장 역할을 하는 간과 신장은 이 엄청난 독성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300%의 과부하 상태로 끔찍한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피를 걸러서 소변으로 억지로 셀레늄을 쥐어짜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신장의 아주 얇고 미세한 여과망 세포들은 처참하게 헐어버리고 파괴됩니다. 약이라고 굳게 믿고 삼킨 그 한 줌의 씨앗이 오히려 신장의 수명을 10년 이상 갉아먹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밥상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무심코 까먹기 좋은 해바라기 씨입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한번 손을 대면 바닥을 볼 때까지 멈추기 힘든 국민 간식입니다. 하지만 식물학적으로 해바라기는 흙 속에 숨어있는 온갖 오염 물질과 중금속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는 특성을 가진 식물입니다. 특히 카드뮴이라는 아주 악명 높은 1급 발암 물질이자 맹독성 중금속이 그 작은 씨앗 안에 고스란히 농축되어 축적됩니다. 젊고 튼튼한 사람의 신장은 방어벽이 두꺼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이미 절반 가까이 기능이 떨어진 얇고 약해진 신장에는 이 카드뮴이 밖으로 여과되지 못하고 신장 겉면인 피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카드뮴은 신장의 세포를 겉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괴사시키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를 유발하는 아주 지독하고 침묵하는 살인자입니다. 매일 저녁 심심풀이로 웃으며 까먹던 그 해바라기 씨가 앞으로 10년, 20년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신장을 단 몇 달 만에 회복불능의 상태로 망가뜨릴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뼛속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최악의 견과류는 특정한 열매의 종류가 아닙니다. 바로 거실 탁자 위나 주방 식탁 위에 실온 상태로 무방비하게 보관하며 방치해둔 오래된 견과류 전부입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어머니 아버님들은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대용량으로 견과류 믹스를 싸게 사오셔서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나 비닐봉지에 담아두고 몇 달씩 꺼내 드시는 알뜰한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의 관점에서 이것은 신장에게 스스로 사약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는 끔찍한 행동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거실의 따뜻한 온도, 그리고 형광등 빛에 노출된 견과류의 식물성 지방산은 서서히 산화되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쩐내가 난다고 표현하는 그 냄새가 바로 부패의 증거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부패하는 과정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맹독성 곰팡이 독소가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독소는 아무리 펄펄 끓는 물에 삶거나 깨끗한 물로 박박 씻어도 절대 사라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변을 만드는 얇은 관인, 신장 세뇨관의 상피세포를 무참히 파괴하여 급성 염증과 괴사를 일으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것이 아깝다고 쩐내가 나는 견과류를 억지로 씹어 삼키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의 신장 세포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죽어간다는 것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집 안주방 풍경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장 찬장 구석이나 거실 탁자 위에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유통기한이 지난 견과류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냄새를 맡았을 때 기름에 찌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견과류가 단 한 알이라도 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견과류가 집에 있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 화면 아래 댓글창에 버림이라는 두 글자를 단호하게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댓글을 다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다짐이며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수많은 가족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훌륭하고 의로 행동입니다. 오늘 당장 그 독약 같은 견과류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버리셔야만 여러분의 신장이 내일 아침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고할 붉은 깃발의 견과류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심혈관 건강의 파수꾼이라고 칭송받는 피스타치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녹색 빛깔의 고소한 열매를 최고의 영양식으로 꼽습니다. 피스타치오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노년층 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숨겨진 신부전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피스타치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절반가량은 병원 검사에서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미 신장의 여과 능력이 60% 이하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장의 여과망이 꽉 막혀 있는 위태로운 상태에서 의학계에서 칼륨 폭탄이라고 부르는 피스타치오를 한 줌 털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해진 신장은 이 막대하게 밀려드는 칼륨 덩어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소변을 통해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갈 곳을 잃고 배출되지 못한 엄청난 양의 칼륨은 다시 피 속으로 역류하여 무서운 속도로 심장 근육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되면 평온하게 뛰던 심장에 갑작스러운 발작이나 심각한 심장 부정맥이 찾아오고 최악의 경우 그 자리에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조용히 망가져가고 있는 줄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엉뚱하게도 심장이 먼저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허망한 비극이 피스타치오 몇 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밥상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다섯 번째 최악의 견과류는 바로 꿀이나 설탕, 그리고 달콤한 카라멜 시럽으로 두껍게 코팅된 가공 견과류 제품들입니다. 대형마트 진열대나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허니버터, 아몬드나 명절에 선물로 들어오는 달콤한 호두강정 같은 간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견과류에 원래부터 들어있던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펄펄 끓는 고온의 불 위에서 정제된 설탕 물질과 뒤엉키게 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아주 무섭고 끈질긴 독소 물질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 물질은 마치 찐득찐득한 화학 접착제 같은 찌꺼기가 되어 우리의 맑은 혈액을 더럽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신장의 핵심 부위이자 아주 미세하고 연약한 모세혈관 다발인 사구체의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해야 할 신장의 정밀한 필터 구멍마다 이 찐득한 설탕 찌꺼기가 새까맣게 눌어붙어 혈관 자체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입안에서 달콤하고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그 쾌감의 순간이 우리 생명의 필터인 신장의 모세혈관을 시멘트처럼 꽉 막아버리고 질식시키는 끔찍한 자해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가 왜 위험한지 정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장이 파괴되는 과정의 진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 다음 부분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숫자 1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최악의 견과류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장을 그토록 처참하게 파괴하는 것인지 그 숨겨진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하루 20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내는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고 경이로운 정수기입니다. 이 주먹만 한 정수기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가 무려 100만 개나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 이 100만 개의 혈관 필터는 아주 튼튼해서 어떤 독소나 노폐물이 들어와도 완벽하게 걸러내어 소변으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십 년 동안 쉼없이 피를 걸러내며 혹사당한 사구체 필터들은 노화로 인해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기능의 절반 이상을 이미 잃어버린 위태로운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약해진 신장에 앞서 견고한 맹독성 견과류들이 폭격기처럼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해바라기 씨에 숨어있던 무거운 카드뮴 중금속이나 꿀바른 견과류가 만들어낸 찐득한 최종 당화산물 찌꺼기들이 맑아야 할 혈액을 타고 돌다가 이 연약한 사구체 필터에 강하게 충돌합니다. 가뜩이나 낡고 얇아진 필터망에 무거운 돌덩어리나 강력한 화학 접착제가 쉴 새 없이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촘촘하게 유지되어야 할 모세혈관망이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북북 찢어지거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병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나빠진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진실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신장은 전체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묵묵히 버티며 우리에게 아무런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무심코 씹어삼킨 산화된 견과류 한 줌이 턱끝까지 차올랐던 신장의 한계치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물방울이 되어버립니다. 겉보기에는 단 하룻밤 만에 갑자기 신장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억눌린 파괴의 축적 때문입니다. 사구체의 여과망이 찢어지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과 적혈구마저 여과되지 못하고 그 찢어진 구멍을 통해 콸콸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았을 때 변기에 탁하고 불쾌한 거품이 잔뜩 생겨서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거나 소변 색깔이 어둡게 변한다면 그것은 찢어진 사구체에서 피와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장의 처절한 비명소리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병원에서는 소변 검사 수치가 완전히 나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약을 처방해 줍니다. 하지만 이미 사구체가 찢어지고 굳어버린 뒤에는 현대의학의 그 어떤 비싼 약이나 첨단 기술로도 원래의 깨끗하고 튼튼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장세포는 우리 몸의 피부 상처처럼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아나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파괴된 신장 필터는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통한 예방이 그 어떤 치료보다도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견과류 안에는 곰팡이나 중금속 외에도 신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신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수산염, 즉 옥살산이라는 무서운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견과류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이 옥살산이 지친 신장과 요로를 어떻게 칼날처럼 갈기갈기 찢어 놓는지 그 섬뜩한 심층 원리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만 나중에 알려드릴 기적의 견과류를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음식이 나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화학 전쟁의 실체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암살자인 옥살산과 피틴산의 정체를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수치가 나쁘니 조심하라고만 말하지만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이 치명적인 성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그 섬뜩한 심층 원리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살자인 옥살산, 즉 수산염은 원래 식물이 외부의 침략자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천연 살충제와 같은 성분입니다. 식물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무기이지만 이것이 60세 이후에 노화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전혀 다른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옥살산이 혈액 속의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아주 단딱딱한 결정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결정의 모양입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결정들은 부드러운 모양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유리, 파편이나 작은 칼날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옥살산 칼날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신장의 가장 정밀한 필터인 사구체와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인 세뇨관에 도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점막과 미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진 신장 내부를 이 날카로운 가시들이 무자비하게 긁고 지나가며 상처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신장 내부에 염증이 생기고 사구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상처들이 아물면서 흉터가 생기면 신장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에는 거대한 돌덩어리인 요로결석으로 변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복병은 바로 피틴산입니다. 흔히 현미나 견과류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이 성분은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반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 피틴산은 더 무서운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건강을 위해 껍질째 먹는 생견과류를 즐겨 드시지만 이 피틴산은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이런 강력한 식물성 독소들을 중화시키고 소화시키는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피틴산 찌꺼기들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의 정밀한 여과망을 진흙탕처럼 막아버립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이런 독소가 가득한 음식을 매일 정성스럽게 챙겨 드신다는 점입니다.
병원 시스템은 이런 미세한 영양학적 파괴 과정을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만 봅니다. 신장 수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져야만 질병으로 진단하고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사구체가 옥살산 칼날에 찢기고 피틴산 찌꺼기에 막혀버린 뒤에는 너무 늦습니다. 제가 이토록 목소리를 높여 경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무서운 화학 전쟁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건강 정보와 진실은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가 큽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생생한 지식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단호하게 남겨주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중한 신장 건강을 지키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가족이라는 두 글자는 우리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자 약속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잔인한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것을 먼저 끊어내고 신장이 기뻐하는 기적의 영양소를 채워주면 죽어가던 신장 세포들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음식을 통해 신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순서에서는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터를 깨끗하게 씻어내어 자연 치유를 돕는 진정한 기적의 견과류 5가지를 하나씩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팔팔하게 살아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해서 숫자 1을 눌러주시면 바로 그 희망의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겁고 두려운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파괴하는 어둠의 자식들과도 같은 최악의 견과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옛말처럼 대자연은 우리에게 신장을 다시 살리고 깨끗하게 씻어내줄 기적과도 같은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착한 견과류는 신장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력을 줄여주고 필터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여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극대화해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60평생 쉬지 않고 일해온 여러분의 지친 신장에게 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견과류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극찬을 할까요? 그 이유는 마카다미아가 가진 독보적으로 낮은 칼륨과 인수치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혈액 속에 인과 칼륨이 쌓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들에 비해 이 성분들이 현저하게 적게 들어 있습니다. 대신에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건강한 지방 성분은 끈적해진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 신장의 미세한 사구체 혈관을 통과할 때 마찰과 압력을 줄여주는 천연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힘겹게 여과 작업을 하지 않아도 피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는 최고의 신장 보호식품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기적의 열매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정겨운 밤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밤을 오율의 하나로 치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밤은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기력을 북돋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밤은 다른 견과류와 달리 지방 함량은 낮고 탄수화물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신장에 무리를 주는 단백질 함량이 적절하면서도 인과 칼륨의 수치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역과 능력이 떨어져 단백질 노폐물을 처리하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때 밤은 신장에 과도한 숙제를 내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쪄서 드시거나 구워서 드시면 신장 세포의 기운을 돋우고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훌륭한 천연 치유제가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견과류는 바로 피칸입니다. 생긴 것은 호두와 비슷하지만 신장 건강의 관점에서는 호두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피칸은 견과류 중에서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신장의 사구체가 파괴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혈액 속의 활성산소가 미세 혈관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피칸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은 신장으로 들어오는 이 독성 산소들을 중화시켜 필터망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앞서 경고했던 아몬드와 비교했을 때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옥살산의 함량이 훨씬 낮기 때문에 결석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풍미가 일품인 피칸은 지친 신장의 염증을 다스리고 혈관의 탄력을 되찾아주는 귀한 보배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브레인푸드의 대명사인 호두입니다. 여러분, 호두가 뇌에만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호두는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에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호두의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천연소염제입니다. 신장병의 실체는 결국 사구체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들이 흉터로 남으면서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과정입니다.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 오메가3 성분이 혈류를 개선하고 사구체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신장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만 호두에는 약간의 옥살산과 피틴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제가 공개할 특별한 비법대로만 드신다면 호두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팔팔하게 살려내는 기적의 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적의 견과류는 헤이즐넛입니다. 우리에게는 커피향으로 더 익숙하지만 생헤이즐넛은 신장 노화를 늦추는 아주 훌륭한 노화 방지제입니다. 헤이즐넛은 비타민 E와 망간이 풍부하여 신장의 세포막이 산화되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신장 건강의 최대적인 고혈압으로부터 사구체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신장은 혈압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신장의 미세 혈관들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헤이즐넛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신장이 받는 압박감을 시원하게 해소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기적의 견과류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돕는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주어 증상을 억누르려 하지만 대자연은 우리에게 몸의 근본을 바꾸는 힘을 줍니다. 제가 오늘 이 비밀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병원의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기적의 정보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만약 이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손주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질 소중한 건강 유산이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생명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생명이라는 외침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자연 치유의 물결을 일으키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의 신장을 살리고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그냥 덥석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사들도 깜짝 놀라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들 신장 회복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견과류를 먹는 방법의 차이에 있습니다. 똑같은 호두 한 알을 먹어도 신장을 살리는 약이 되게 하는 법과 신장을 죽이는 독이 되게 하는 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견과류의 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신장의 흡수율을 100% 높이는 천연 해독 조리법의 비밀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준비가 되셨다면 숫자 1을 눌러주시면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마카다미아나 호두 같은 기적의 견과류들도 그냥 봉지에서 꺼내서 입으로 바로 가져가신다면 지친 신장에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견과류가 몸에 좋으니 그저 챙겨 드시라고만 권하지 정작 어떻게 먹어야 신장의 독성을 완벽히 빼고 진정한 약이 되게 하는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기다림의 미약인 물에 불려 먹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견과류를 바삭바삭한 식감으로 즐기지만 생견과류의 껍질과 속살에는 앞서 우리가 깊이 공부했던 옥살산과 피틴산, 그리고 과도한 칼륨 성분이 여전히 끈질기게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기적과도 같은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전 깨끗한 물에 견과류를 담가 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룻밤 동안 물에 푹 담가진 견과류는 마치 잠자던 씨앗이 깨어나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듯 변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장에 치명적인 옥살산과 피틴산, 그리고 여분의 칼륨, 성분이 삼투압 원리에 의해 물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나오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그 독소가 섞인 뿌연 물을 미련 없이 쏟아버리는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에게는 생명의 은인을 만나는 것과 같은 고마운 시간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정성이 깃든 음식을 최고의 보약으로 쳤습니다. 불교의 깊은 산사에서 먹는 사찰 음식이나 정갈한 발효식품들이 몸을 살리는 이유도 바로 이 정성과 기다림의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견과류를 물에 불리는 행동은 단순히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독소의 무게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덜어주는 고귀한 자연치유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불린 견과류는 소화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장의 가장 예민한 역과장치인 사구체를 아주 부드럽고 맑게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신장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단 5초에 수고로움이 30년의 노후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신의 소중한 생명의 필터를 위해 이 정성 어린 습관을 기꺼이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내일부터 당장 견과류를 물에 불려 드시기로 단단히 마음먹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약속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약속이라는 외침은 단순히 저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병원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가장 숭고한 선언입니다. 이 다짐들이 하나둘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팔팔하게 살려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하나로 모아 실생활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정리의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숫자 1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어가는 신장을 다시 팔팔하게 살리기 위한 위대한 치유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대한 내용들을 딱 3가지 핵심 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한 생존 지침서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감한 결단과 정교한 버림입니다. 지금 당장 주방과 거실 찬장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쩐내가 나는 오래된 견과류나 설탕과 소금, 그리고 각종 인공 조미료에 범벅이 된 가공 견과류들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특히 하루 3알 이상 과하게 드시는 브라질 너트나 중금속 오염 위험이 높은 해바라기 씨는 60세 이후의 연약한 사구체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뿐입니다. 나쁜 독소를 먼저 끊어내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보약도 여러분의 몸 안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무서운 진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영리하고 지혜로운 교체입니다. 독소가 가득했던 자리에 마카다미아와 밤, 그리고 피칸과 헤이즐넛 같이 인과 칼륨의 함량이 낮아 지친 신장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기적의 견과류들을 채워 넣으십시오. 이것들은 사구체의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를 개선하여 신장의 필터 기능을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대자연의 고귀한 처방전입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정성이 깃든 해독 습관의 생활화입니다. 제가 앞서 강조해드린 물에 불려 먹기 비법을 매일 밤 잊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하룻밤 동안 깨끗한 물에 불려 옥살산과 피틴산 같은 독성 물질들을 완벽하게 씻어내는 그 짧은 정성이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20년 이상 연장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또한 깨끗한 물을 수시로 섭취하여 신장이 노폐물을 부드럽게 밀어낼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 3가지 단계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확고한 의지와 꾸준한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신장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당장 이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병원 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두 발로 당당하게 대지를 밟는 건강한 노후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떠나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명의 신장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진실을 공유하여 그들의 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더 많은 자연치유의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파수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60세 이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챙겨 드시던 견과류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무서운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혈관에 좋고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슈퍼푸드라고 믿으며 매일 아침 한 줌씩 꾸준히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60세가 넘는 순간부터 상황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몸에 활력을 주는 보약이었던 견과류가 나이가 들어 신장대사 능력이 떨어지면 신장 결석을 만들고 결국 차가운 투석기 앞에 앉게 만드는 치명적인 도구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5가지 견과류는 60대 이후의 분들이 섭취할 경우 신장 기능의 급격한 저하와 심각한 요독증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최근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특정 성분이 과다하게 포함된 견과류를 몸에 좋은 건강식으로 오인하여 장기간 섭취한 고령층 그룹에서 신장의 여과율이 30% 이상 급격하게 저하된 사례가 무수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아무도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평범한 건강식품이라는 이름 뒤에 이토록 잔인한 위험성을 꼭꼭 숨기고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이 스스로 병의 원인을 깨닫고 고치기보다는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와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신세를 지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파괴하는 견과류를 매일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내다버려야 할 최악의 견과류 5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여러분의 신장을 기적처럼 살려낼 진짜 보약 같은 음식 5가지를 완벽하게 분별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그 금기된 비밀의 문을 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건강을 위해 매일 견과류를 챙겨 드시고 계신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를 통해 제가 여러분의 평소 습관이 얼마나 안전한지 더 유심히 살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숫자가 여러분의 신장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껏 믿어왔던 건강 상식을 뒤집는 진실이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확한 정보와 여러분의 결단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생존의 지혜입니다. 한 글자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현대 의료 시스템이 왜 이런 중요한 식단 정보를 먼저 알려주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대형 병원에 가보시면 항상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의사들은 한 명의 환자에게 주어진 짧은 진료 시간 동안 당장의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처방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작은 견과류 한 알이 여러분의 신장을 어떻게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볼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병을 미리 예방하고 자연의 식재료로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저는 대형 제약회사나 병원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께 오직 진실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장기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투석 비용과 병원을 오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극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비밀을 밝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병원비로 탕진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함께 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결국 화학적인 결합물입니다. 그것은 당장의 통증은 잡아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신장의 역과 능력을 되살려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약의 독성을 해독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친 신장은 이 시간에도 무리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 치유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땅에서 자란 순수한 식재료 속에 담긴 생명의 에너지는 인위적인 약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신장 건강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무심코 입에 넣는 음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진실의 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곧 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대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오직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들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였는지 하나씩 그 베일을 벗겨내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분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신장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견과류가 몸에 나쁘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씹어 삼키는 그 고소한 알갱이 속에는 신장의 사구체를 처참하게 찢어밟기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옥살산이라는 성분을 들어보셨습니까? 학술적으로는 수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성분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방어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칼슘과 만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유리 조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이자 혈액을 맑게 걸러내는 생명의 필터입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모세혈관 다발이 무려 200만 개나 존재합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섬세한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옥살산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무심코 섭취하게 되면 이 옥살산 성분이 혈액 속의 칼슘과 결합하여 아주 작고 단단하며 끝이 날카로운 결합체를 형성합니다. 이것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수만 개의 미세한 면도날이나 다이아몬드 가루가 뭉쳐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수백 리터의 피를 걸러내는 사구체의 그 연약한 필터 벽을 이 결정체들이 통과하면서 마구 긁어대고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의 신장 내벽이 마치 미세한 유리 파편에 의해 매일같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신장은 감각신경이 거의 없어서 70%에서 80% 이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기능을 잃을 때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통증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챙겨 먹는 견과류가 여러분의 신장을 소리 없이 비명 지르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할 성분은 바로 인입니다. 견과류에는 인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신장에서 넘쳐나는 인을 충분히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요과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배출되지 못한 인이 혈액 속에 쌓이면 혈액은 점점 산성으로 변하고 신장은 이 산도를 조절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억지로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장은 신장대로 망가지고 여러분의 뼈는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비극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설명하는 신장 파괴의 진짜 주범들입니다. 여러분, 잠시 제 눈을 바라봐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고통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사구체를 통과하며 내 가족의 생명줄을 찢어버리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치명적인 옥살산 결정체로부터 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신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7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7은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저는 여러분의 그 결단을 믿고 신장을 파괴하는 구체적인 블랙리스트를 공개할 용기를 얻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견과류 중 일부는 옥살산 수치가 다른 음식에 비해 수백 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특정 종류들은 신장에 있어서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싱겁게 먹으라는 말만 되풀이하지만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칼날인 옥살산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아침마다 몸이 붓는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구체 필터가 찢어져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장의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찾아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투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비참한 길을 막기 위해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잘못된 지식이 그 능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던 거짓 정보를 걷어내고 신장을 다시 맑고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생명의 지혜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단순히 장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력과 장수의 근원입니다. 신장이 무너지면 온몸의 활력이 사라지고 결국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듯이 인생의 황혼기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블랙리스트를 명확히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어떤 의사도 쉽게 말해주지 않았던 신장 파괴 견과류의 실체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주방 찬장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신장 파괴의 주범들을 하나씩 실명으로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날카로운 옥살산 칼날과 과도한 인성분이 가득 차 있어 60세 이후의 신장에는 그야말로 독약과도 같은 최악의 견과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셨던 것들이라 더욱 충격적이실 테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 번째로 당장 멈춰야 할 견과류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흔히 견과류의 왕이라고 불리며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건강 간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 측면에서 보면 아몬드는 단연코 가장 위험한 블랙리스트일 순위입니다. 아몬드 1.25온스, 즉 약 28g 정도의 작은 한 줌 안에는 무려 122mg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견과류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신장의 역과 능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매일 아몬드를 한 줌씩 드시는 것은 여러분의 미세한 사구체 필터에 매일같이 유리, 가루를 쏟아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아몬드는 그 독성이 더욱 강하므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 손대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캐슈넛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캐슈넛 역시 신장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캐슈넛은 옥살산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앞서인 성분이 쌓이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신장이 산성화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캐슈넛을 즐겨 드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유독 허리가 아프거나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에는 달콤하고 고소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장은 배출되지 못한 인 때문에 소리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블랙리스트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땅콩입니다. 땅콩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콩과 식물이지만 견과류처럼 소비되는데 한국인들이 맥주 안주나 조림 반찬으로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땅콩 역시 옥살산의 보고입니다. 특히 땅콩 속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옥살산과 결합하여 신장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강력한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볶은 땅콩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가열 과정에서 옥살산의 구조가 더욱 견고해져 신장에서 걸러내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땅콩을 매일 먹는 습관은 여러분의 소변에 거품이 생기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는 한국의 보양식으로 알려진 잣입니다. 잣은 예로부터 기력을 보충하는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특히 몸이 허약해진 어르신들께 잣죽을 끓여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잣은 견과류 중에서도 인 함량이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잣죽을 자주 드시면 혈액 내인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가려움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신장 투석의 시간을 앞당기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헤이즐넛입니다. 최근 커피나 디저트의 향료로 많이 쓰이면서 섭취량이 늘어난 헤이즐넛 역시 옥살산 수치가 매우 높은 위험군에 속합니다. 특히 가공된 헤이즐넛 제품들은 설탕과 결합하여 신장의 대사 부담을 몇 배로 가중시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마시는 헤이즐넛 향 커피 한 잔과 그 속에 든 작은 알갱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구체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주방에 있는 견과류 통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매일 아침 보약처럼 먹던 것들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나요?
병원에서는 그저 골고루 먹으라고만 하지만 그 막연한 권고가 여러분의 신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견과류는 건강한 젊은이들에게는 영양소가 될지 모르나 60세가 넘은 여러분에게는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거대 식품 산업과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의 건강보다는 소비와 치료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무서운 진실을 직시하고 오늘부터라도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즉 아침마다 얼굴이 붓거나 소변색이 탁해지는 현상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이 블랙리스트 견과류들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위험한 음식들을 어떻게 대체하고 이미 쌓인 독소를 어떻게 씻어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건강 상식들이 왜 고착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반전의 진실은 무엇인지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온 건강 상식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에 좋은 음식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가장 비극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견과류를 생것 그대로 매일 대량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식물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 자신을 지키려는 강력한 방어 물질인 독성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약이라 착각하고 매일 정성스럽게 우리 몸속 신장 필터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셈입니다. 병원이나 대중매체에서는 견과류가 혈당 조절에 좋고 심장병을 예방한다고만 귀에 못이 밝히도록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옥살산과 인성분이 여러분의 지친 신장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누구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신장은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다는 반전의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견과류를 한 봉지씩 드시거나 잠들기 전 출출함을 달래려 견과류를 씹는 행위는 신장에게는 밤새도록 독소를 걸러내라는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복력이 좋아 버텼을지 모르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여과 기능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정수기 필터를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갈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결국 여러분의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요독증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건강 상식의 늪에서 지금 당장 빠져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건강 습관으로 자신의 신장을 스스로 망치는 일을 오늘 이 순간부터 당장 멈추고 싶다면 댓글창에 숫자형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숫자형은 비워냄을 의미하며 잘못된 과거의 습관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숫자형을 보며 저는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기적의 대안들을 공개할 힘을 얻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이 아파야 돈을 벌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장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껏 믿어온 거짓 상식들을 과감히 깨부수어야 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치유는 거창한 수술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최악의 선택을 뒤로하고 죽어가는 신장을 기적처럼 살려낼 생명의 견과류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장은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을 마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블랙리스트 견과류들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품고 있으며 자연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만큼이나 귀한 약이 되는 선물도 함께 예비해 두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이 나빠지면 무조건 단백질을 줄이고 칼륨을 조심하라는 식의 막연한 처방만 내리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지친 신장을 어루만지고 다시금 맑은 혈액을 걸러낼 수 있도록 돕는 기적의 견과류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신장 사구체를 정화하고 기력을 보충해줄 진정한 생명의 구원 투수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신장의 성자는 바로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도 황제라고 불릴 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장 건강에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그토록 경계했던 옥살산 수치를 기억하시나요? 아몬드가 120mg이 넘는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을 때 마카다미아는 놀랍게도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치를 유지합니다. 또한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인성분 역시 다른 견과류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마카다미아의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신장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도와 사구체 필터가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60세 이후의 어르신들께 마카다미아는 신장에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그 고소함은 여러분의 지친 신장세포를 깨우는 축복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대안은 피칸입니다. 피칸은 호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신장 관점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고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피칸은 항산화 성분이 모든 견과류 중에서 가장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장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노화되고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피칸에 들어있는 감마토코페롤 성분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옥살산 함량도 매우 낮아 신장 결석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효자 식품입니다. 피칸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장에 튼튼한 방어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생명의 영양소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그 모양부터가 인간의 뇌와 신장을 닮아 있어 예로부터 신의 선물이라 불렸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사구체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들을 치유하고 단백뇨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호두는 아몬드보다는 낮지만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알에서 3알 정도의 호두는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하고 신장의 역과 능력을 극대화해 줄 것입니다. 호두를 씹으며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금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연 치유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구원투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신장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칼륨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영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 속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신장 혈관의 투과성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반드시 소금이 가미되지 않은 생피스타치오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신장에 최대적이지만 순수한 피스타치오 알갱이는 여러분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의 노폐물 배출 과정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초록빛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한 피스타치오로 여러분의 식탁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기적의 씨앗은 호박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가 아닌 씨앗류이지만 신장 건강에 있어서는 그 어떤 보약보다 훌륭합니다.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앞서 먹었던 나쁜 성분들을 중화시키고 신장 내부에 쌓인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보초병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호박씨를 꾸준히 드시면 소변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방광과 신장의 긴장이 풀리며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화이트리스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치유의 도구이자 병원비 걱정 없이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 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독성을 90% 이상 제거하고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조리법과 신장 회복을 돕는 특별한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할 그 비법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가장 중요한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견과류가 좋은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진실의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카다미아나 피칸이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효과는 반감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신장에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만 살짝 공개할 이야기는 바로 견과류 속의 독성을 90% 이상 제거하고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하는 신장 회복에 숨겨진 비법입니다.
이것은 대형 병원의 영양사들도 잘 모르는 자연치유의 핵심 기술이자 우리 조상들이 은밀히 전해온 지혜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물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효소 억제제와 옥살산이라는 방어막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드시는 것은 마치 보호 비닐을 벗기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견과류를 깨끗한 물에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푹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를 활성화 또는 불리기라고 부르는데, 물속에서 견과류는 발화 준비를 시작하며 스스로 품고 있던 옥살산과 독소들을 물 밖으로 뿜어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견과류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신장의 사구체를 자극하던 날카로운 성분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불린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어내고 낮은 온도에서 말려 드십시오. 이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더욱 놀라운 과학적 비결입니다. 바로 칼슘과의 전략적 결합입니다. 여러분, 옥살산이 왜 무섭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혈액을 타고 신장에 가서 칼슘을 만나 날카로운 결정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옥살산이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 안에서 미리 칼슘과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장 속에서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면 커다란 덩어리가 되어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즉, 신장으로 갈 독소를 장에서 미리 잡아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장 회복을 돕는 구체적인 식단 조합이나 더 자세한 자연치유 조리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댓글이 많을수록 제가 더 깊고 귀한 치유의 비밀들을 하나씩 꺼내어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더 건강한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에게 가장 좋은 조합은 멸치나 말린 새우와 함께 견과류를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멸치볶음에 견과류를 넣었던 것은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신장을 지키는 고도의 의학적 지혜였습니다. 멸치의 풍부한 칼슘이 견과류의 옥살산을 꽉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또는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 요거트 한 숟가락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거트의 칼슘이 장내에서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특별한 조언 중 하나는 레몬물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레몬의 풍부한 구연산은 신장 내에서 옥살산 결석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천연 방패입니다. 견과류를 드신 후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신장 사구체에 남아있던 미세한 찌꺼기들이 맑게 씻겨 내려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화되고 신장은 다시 맑은 피를 걸을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신장은 물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어야 합니다. 물은 신장이라는 정수기의 필터를 씻어내는 가장 값진 청소 도구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는 이토록 정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지식을 적용한다면 신장은 스스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주방에서의 올바른 전처리 과정이 100배, 1000배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생기 있게 작동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 곁에서 이 비밀스러운 지혜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정보들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최종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파괴하는 위험한 견과류와 그것을 살려낼 기적의 음식들, 그리고 독성을 제거하는 비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3단계의 명확한 해결책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부터 당장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가정에서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우기입니다. 즉, 신장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는 블랙리스트 견과류들을 여러분의 식탁에서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아몬드와 캐슈넛, 그리고 땅콩과 잣 헤이즐넛을 오늘 당장 주방 찬장에서 꺼내십시오. 이것들은 젊을 때의 보약이었을지 모르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지친 사구체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뿐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5가지만큼은 독한 마음으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비워내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장은 여러분이 해로운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채우기입니다. 나쁜 것을 치웠다면 이제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들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카다미아와 피칸, 그리고 적당량의 호두와 생피스타치오 호박씨를 선택하십시오. 이들은 옥살산 수치가 낮고 신장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천천히 씹어 삼키며 자연이 주는 치유의 에너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조화와 정화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비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몸 안의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앞서 전수해드린 비법대로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멸치나 요거트 같은 칼슘 식품을 곁들이시고 레몬 한 조각을 띄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십시오. 칼슘은 장에서 독소를 미리 잡아주고 레몬의 구연산은 신장 안에 결석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최고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알려드린 분리기 기법을 통해 견과류의 잠재적 독성을 90% 이상 제거한 뒤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이 세 단계의 해결책은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생존 전략입니다. 병원에서는 혈액투석을 권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막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돌본다면 신장은 반드시 스스로 회복하는 기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3단계의 실천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펄펄 살아나게 할 그 마지막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장을 파괴하는 어둠의 진실에서 시작해 다시금 생기를 되찾을 수 있는 빛의 길까지 먼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식탁에서 웃으며 보낼 수 있게 하려는 저의 간절한 기도이자 약속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절망적인 말들이 많지만 우리가 오늘 배운 올바른 지식으로 정성을 다해 돌본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기적 같은 자생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파수꾼은 거대한 병원 시스템도 권위적인 의사도 아닌 바로 지혜를 갖춘 여러분 자신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귀중한 정보가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넘어 우리 이웃과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미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밧줄이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지금 당장 주변 분들께 이 진실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창에 숫자 8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8은 끝없이 이어지는 건강한 삶과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8을 보며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스스로 치유의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얻겠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요행이나 비싼 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서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나쁜 견과류를 과감히 치우고 생명의 씨앗들로 여러분의 식탁을 정성스럽게 채워보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병원이 숨기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께 가장 먼저 생생하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을 맑게 정화하고 혈당까지 한 번에 잡아주는 기적의 아침 식단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펄펄 살아나고 인생의 황혼기가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도 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